라디오 코리아 모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크리스마스가 끝이 나면은 쇼핑 반품이 많다라는 소식은 지난번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소매업체들이 올해는 이 쇼핑 반품을 빠르게 다시 선반에 올려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소고기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은 정작 축산업계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축산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올 연말에 이 반품들에 대한 처리가 이전과 달라졌다고요. 네, 어제 이 시간에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이 소매업체들이 반품 기간을 늘렸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품을 재빠르게 다시 판매하려는 그런 노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필요한 물건을 바로 찾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다른 사람이 반품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반품이 바로바로 이 선반에 올려져서 다시 판매된다는 얘긴데요.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서 소매업체들은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이 새 제품과 같은 그런 반품의 경우에 신속하게 다시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반품된 물건을 다시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반품된 물건을 받아서 네. 다시 상품으로 내놓기 위해선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물건이 부족하니까 그 시간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빠르게 내놔야 바로바로 판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재상품화하는 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 소매업체들이 투자하고 있는 게 바로 자동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물류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족한 재고를 확충하고 또 온라인 쇼핑 증가와 함께 늘어난 그 반품 처리 비용까지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네, 요즘 옷 쇼핑할 때 구입은 사실 온라인으로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메일로 반품을 시키는 게 아니라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반품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매장이 사실상 주된 반품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메리칸 이글이라는 의류업체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같은 주된 반품 창구였던 매장이 문을 닫게 되자 반품을 받아서 상품화하는 그런 창고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이 반품된 물품의 재상품화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술까지 도입시켰고요. 그랬더니 원래 반품이 들어와서 그걸 다시 매장으로 내놓고 판매하기까지 14일 정도가 걸렸다는데요. 지금은 그게 6일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시간을 단축시킨 기업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류업체인 갭도 지난 3월에 반품된 제품이 창고에 도착한 뒤 재고로 처리되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그 결과 반품이 다시 판매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판매돼서 나오기까지 원래는 수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 이내로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시간만 주는 게 아니고요. 반품을 또 재판매하는데 다른 전략을 쓰기도 한다고 해요. 어떤 전략입니까? 그 refurbish 해서 우리가 보통 그냥 리퍼 제품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처음에 불량했던 거나 아니면 소비자 변심으로 다시 이제 판매되는 그런 걸 이렇게 재정비해서 판매하게 되는데 월맛은 그동안 이 리퍼 전자제품을 온라인을 통해서만 판매해 왔습니다. 월맛 매장에서 그러니까 리퍼 전자제품이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그걸 시범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매장을 직접 찾은 쇼핑객들도 리퍼 제품 살 수 있게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회사의 지속성 목표도 도달할 수 있게끔 한다는 시도였습니다. 확실히 이 반품을 다시 판매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나바라는 반품 관리 서비스 제공 기술업체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에미 샤마 최고 경영자는 사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많은 판매상들이 반품을 매장에서 하게 해서 반품이 추가 구매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품 처리의 효율성, 편리성, 신속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물류기술개발업체 옵토로의 토비 무어 최고 경영자도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 반품된 거는 가장 뒷순위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전에는 다시 재고가 되거나 판매대에 오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공급망 문제가 생겨나고 난 다음부터는 반품을 재고의 일부로 보고 지금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쇠고기 가격이 크게 이제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축산업계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 쇠고기 가격은 최근 1년 동안 20% 정도 급등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으로 뭐 전반적인 물가가 다 올랐다고는 하지만 특히 육류, 이 고기 가격, 그중에서도 쇠고기, 이 가격만큼은 더 큰 폭의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그런 주된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렇지만 축산 농가에서는 폐업을 고심하는 모습까지 목격되고 있습니다. 폐업까지, 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 폐업하는 축산업자가 상당히 많다는데. 그 수익성이 떨어져서 폐업한 미국의 축산업자들 50만 명이 넘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사례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몬타나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스티브 카터는 3대째 소를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로 5년째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현재 농장 매각을 검토 중입니다. 아니 저는 쇠고기를 사러 가잖아요. 이제는 갈비에 손이 안 가요. 그렇죠.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야 이제 갈비 먹기도 힘들게 됐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소고기는 비싸지는데 축산업자가 가난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소수 정육 업체들의 이익 가로채기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 정육업계는 사실 4대 대기업들이 이 지배적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다들 잘 아시는 타이슨 비롯해서 네, 카길, 또 내셔널 비프 패킹, 그리고 JBS 등입니다. 이들 업체가 1980년부터 사실 인수합병을 굉장히 왕성하게 해서 네. 시장 점유율을 당시엔 35%였는데 이제 8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축산업계 또 공정거래 전문가들은 이들 4개 기업들이 경쟁을 무너뜨리고 가격까지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쇠고기 가격 상승 원인은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소비 증가하고 또 팬데믹에 따라서 도축장 운영 차질로 발생한 공급 감소가 지목됐는데요.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정육업계의 그 인수 합병으로 도축장이 줄어들었다는 점, 이걸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올랐지만 도축장에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축산업계 납품가가 떨어졌다고 최근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육업계가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서 농장 납품가를 이른바 후려쳐서 비용을 좀 줄이고 오히려 소비자 가격은 끌어올려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십 년간 쇠고기 소비자가의 50% 이상이 축산 농가로 이전되다가 2015년부터 그 관계가 좀 바뀌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농가에 돌아가는 비율이 37%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이 농무부는 그래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근에 정육업계를 겨냥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이제 소식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정육업체들이 시장 지배력 남용해서 점점 더 많은 이윤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육업계 대변하는 로비단체 북미육류연구소는 업체 통폐합과 가격은 상관이 없고 육류 시장은 역동적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논란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게 뭐 어떻게 직매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네. 이게 참 걱정이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